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사이다 파혼을 한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종종 일할 때 여러 사연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 인생에서 제일 따끈따끈한 뉴스이고 그냥 지나치기 아쉬울 정도로 신박한 경험이라서 이렇게 사연 보냈어요. 그럼 지금부터 사이다처럼 청량한 제 파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리 집 형편은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물론 엄마는 반대하셨지만요. 네가 대학을 왜 포기해? 이러는 게 엄마를 도와주는 것 같니? 엄마를 도와주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대학 체질이 아니라서 그래. 그런 말이 어딨어? 남들 다 대학 가는 판국에 안 가면 어쩌자는 거야? 뉴스 안 보니? 대학 가도 취업하는 게 별따기라더라. 그런데 대학 안 가면 어쩌자고. 어디 마땅한 직장에 들어갈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고생해서 공부하고 돈은 돈대로 들여서 대학 가면 뭐해? 난다긴다는 애들도 대학 졸업하고 빌빌거린다는데 난 애들보다 잘나게 공부도 못하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 이렇게 처참한 현실에서 대학은 무슨 대학? 차라리 안 가는 게 더 나아. 슬기야.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엄마가 어떻게든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대학 안 나오면 제대로 사람 대접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니? 어디라도 들어가서 일하려면 대학 졸업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집 꼴이 이런데 내가 정말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해? 나도 엄마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생각해봐. 우리 형편에 그 많은 등록금 어떻게 다 감당할 건데? 엄마 지금 일하는 거로 우리 둘 겨우 먹고 살아. 그런데 대학?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냥 안 가는 게 나아. 솔직히 내가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잖아. 죽어라 공부해봤자 학원 다니고 개인 과외 받는 애들 나 죽어도 못 이겨. 걔네들 점수 올려주는 발판 역할로만 쓰이겠지. 그럴 바에는 안 갈래. 그냥 걔네들보다 더 일찍 일 시작할 거야. 네가 무슨 일을 하려고? 걔네들보다 일찍 일한다고 해서 네가 더 앞서가는 게 아니야.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라고.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노력할 거야. 그깟 대학 졸업증 없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 보여줄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 믿고 기다려주면 안 돼? 가난한 우리 집 살림에 엄마 마음고생, 몸고생 시키면서 대학 가고 싶지 않아. 내 성적이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대학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저 남들 다 가는 대학이니까 무조건 가야 하는 거 아니잖아. 나 그깟 대학 졸업 안 해도 내 힘으로 당당히 성공하고 싶어. 절대 엄마 실망 안 시켜. 내가 어떻게든 우리 집안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나 응원해줘. 반드시 살아남아서 단단해질게. 제 말에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가난한 집안 환경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대학을 포기하는구나 싶으셨겠죠.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면 성적이 그저 그래도 당연히 대학 갈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냉혹한 현실이 저를 일깨웠고 어린 나이임에도 어른처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열심히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여느 날 친구와 같이 저녁을 먹던 중 창가를 보았는데 길에 지나가는 강아지가 눈에 띄었어요. 어머, 저 강아지 너무 귀엽다. 야, 저기 지나가는 강아지 좀 봐봐. 진짜 귀엽지 않아? 정말 귀엽네. 그런데 강아지도 저런 옷이 있어? 다른 옷을 봤어도 저렇게 주인이랑 옷 맞춰 입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입히니까 더 이쁘고 귀여운 것 같아. 저런 옷 아마 맞춤일걸? 나도 우리 강아지 예쁜 옷 입히고 싶은데 종류가 많지 않더라고. 막 뒤져서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게 마땅치 않고. 아니, 그런데 저런 옷은 어디서 구한 거야? 나도 좀 사서 우리 코코 입히고 싶다. 그래? 아니, 강아지는 털이 있는데 굳이 옷을 입혀야 하나? 또,
강아지 안 키워본 티낸다. 털 있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니야. 동물들도 추위를 탄다니까. 거기다 단순히 보온을 위해 입히는 건 아니야. 패션, 멋. 요즘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신경 써서 옷 입힌다고. 그래? 우연히 지나가는 강아지를 본 뒤 친구와 나눈 대화로 저는 반려동물 옷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미싱 일을 하면서도 그저 반려동물 옷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여러 디자인을 살펴보던 중 친구의 말처럼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옷장이 눈에 띄었고 걸려있는 옷들이 쭉 들어왔어요. 강아지도 사람처럼 다양한 일상복이 있다면 커플 아이템으로 맞출 수 있는. 관심이 계속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 다양한 생각에 맴돌았고 아이디어 역시 막 샘솟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업 구상을 세우며 아이템을 잡아갔던 것 같아요. 낮에는 공장에서 열심히 미싱 일을 했고 퇴근해서는 밤새 아이템을 찾아보며 옷을 디자인했습니다. 무리하게 코피까지 터져가며 열심히 매달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 자금이 마련되었을 때 친구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판매 관리 및 인터넷 업로드를 맡겼고 저는 본격적인 디자인과 미싱 작업을 맡았죠. 약 1년 동안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는 공장 일을 계속하면서 사업까지 병행했어요. 엄마는 곁에서 고생하는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친구랑 인터넷으로 사업한다는 거 잘 되고 있니? 아직 막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고 열심히 자리 잡는 중이야. 힘들지 않아?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또 강아지 옷 만들고. 고상만 해서 어떡하니. 엄마가 뭐라도 도와주면 좋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아니야, 우리끼리 충분해. 지금이라도 그 강아지 옷인가 뭔가 그만두고 대학 갈 준비하는 건 어때? 알아보니까 야간 대학도 있고 인터넷으로 강의 들으면 졸업장 준다더라. 내가 말했잖아. 난 대학 안 간다고. 그래도 엄마는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나 걱정되고. 전혀 후회 안 해. 내가 선택한 일인데 후회하겠어? 설사 그런다 해도 그건 내 몫이야. 내가 엄마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부모로서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맞는 거잖아. 말은 알겠다고 널 믿는다고 했지만 이게 정말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의미 없는 졸업장 나한테 하나도 쓸모없다는 거 엄마가 잘 알잖아. 엄마 그거 모르지?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나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미래를 키운다는 게 너무 행복해. 노력하는 나 자신이 좋고 친구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처음부터 잘 되면 오히려 시시하지. 여러 시행착오도 거쳐봐야 진정하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처럼 날 믿고 기다려줘. 대학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 보여줄 테니까. 엄마가 저를 지켜보며 얼마나 많은 걱정을 품고 계실지 이해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무리 일이 지치고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어요. 원래 젊었을 때 사서 고생한다잖아요. 그 말이 딱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꿈 많고 패기 가득했던 20대라 그런지 깨지고 엎어져도 여러 번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엿한 인터넷 쇼핑몰 CEO가 됐습니다.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디자인, 그리고 주인과 반려동물이 입을 수 있는 커플템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통하여 인지도가 쌓여갔고 많은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연 매출 억 단위를 찍는 초대박 쇼핑몰로 거듭났죠. 대박난 쇼핑몰로 거듭나면서 점차 직원도 늘어났고 탄탄해졌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모든 20대를 바쳤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동업하는 친구가 본인 대신 소개팅 자리에 한 번만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뭐? 나더러 너 대신 소개팅에 나가라고? 제발 한 번만 부탁할게. 내가 진짜 지금 도저히 나갈 상황이 아니야. 아, 야, 싫어. 그냥 못 나간다고 해. 나야 그러고 싶지. 그렇게 못하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나 이번에 또 파토 내면 진짜 큰일 난다니까. 너 오늘 할 일도 없다며. 제발 부탁할게. 한 번만 나 대신 나가주라. 어?
그냥 나가서 적당히 이야기 나누고 시간만 때우다 오면 되잖아, 어? 평소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던 저는 인위적인 소개팅 자리 같은 거 딱 질색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20대에 사업하는 데 쏟았기 때문에 남자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색한 자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고 오는 자리라고 해도 어색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가 간곡히 부탁해서 하는 수 없이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동창을 만나게 되었죠. 어, 너 김슬기 아냐? 맞지, 김슬기? 너 차성우? 나랑 같은 반이었던 그 차성우 맞아? 야, 너를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냐?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러게. 아, 진짜 반갑다. 넌 어쩜 여전히 그대로냐? 딱 보는데 한눈에 알아봤어. 여전히 예쁘네. 어? 너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직했다며. 무슨 일해? 그때 너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워낙 철벽을 쳐서 제대로 말도 못 해봤다. 너 그거 아냐? 내가 너 좋아했던 거? 정말? 몰랐어. 당연히 모르겠지. 내가 티를 안 냈으니까. 그나저나 진짜 반갑다. 오늘 너랑 소개팅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신경 써서 나올 걸 그랬다. 그러게. 나도 네가 나올 줄 전혀 몰랐네. 실은 나 친구 대타로 나온 거거든. 친구한테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쩐지 오늘 소개팅하는 사람 이름은 김슬기가 아닌데 네가 있어서 놀랐어. 근데 난 이게 더 좋은데? 너 말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대충 시간 때우다 헤어졌을 거야. 뭐? 여전히 듣기 좋은 소리 잘하네? 저는 오랜만에 만난 동창 친구와 반갑게 인사하고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냥 가볍게 만나고 집에 가려 했는데 생각지 못한 만남에 같이 저녁을 먹고 술까지 마시게 되었죠. 그리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자주 연락하며 지냈죠. 그러다 친구는 저를 향한 이상적인 호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다며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했어요. 저 역시 친구를 남자로서 생각 안 한 게 아니라서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참 예쁘게 만났어요. 그러다 서로 나이도 있고 더욱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도통 저를 집에 초대하지 않은 겁니다. 나랑 결혼할 생각 없는 거야? 그럴 리가.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럼 왜 날 초대 안 해? 집에 초대해서 어머니께 소개해줘야지. 난 우리 엄마 보여줬잖아. 그럼 이번에는 자기가 날 어머니께 소개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저번부터 계속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미루는 것 같아. 기분 안 좋아.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단지 엄마랑 이야기가 잘 안 돼서.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엄마가 자기를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네.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고? 아니, 왜? 날 만나보지도 않고 반대하시는 거야, 지금? 내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 뭐 하는 사람이냐, 학벌은 어떻게 되냐 하도 물어보셔서 대답해 드렸더니 반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드신대. 그래서 결혼 말고 연애만 하라고 하시더라. 결혼 상대로는 절대 안 된다고. 뭐라고?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 이미 우리 엄마한테 다 소개해드렸는데. 엄마 설득한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했어.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야. 엄마는 헤어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헤어져?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내가 반드시 엄마 설득해서 허락 받아낼게. 그런 다음에 우리 엄마 만나서 정식으로 자기 소개할게. 지금 이 상황에 자기 소개하면 우리 엄마 분명히 좋은 소리 안 하실 거야. 혹시라도 자기한테 상처되는 말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도저히 소개 못 시키겠더라. 미안해. 일찍 말 못해서.
아무리 날 위해서 그랬다고 해도 말해주지. 난 전혀 몰랐잖아. 괜히 자기가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건가 오해하기도 했고. 그러지 말고 어머니께 나 소개해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만나려고? 날 만나보신 적 없잖아. 단순히 자기한테 듣기만 하셨고 내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데 잠자코 있으면 안 되지. 직접 만나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그래도 난 조금 불안한데 우리 엄마가 무슨 말 할지도 모르고. 그건 내가 감당해. 우리 계속 나이 먹어가는데 언제 결혼하려고? 자기가 설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지 않아. 하루빨리 허락받고 결혼하는 게 낫다고. 차라리 같이 설득하자. 어머님 나 보고 나면 생각 달라지실 거야.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나 노력하잖아. 그동안 내 삶에서 안 되는 건 없었어. 사람이 진심으로 매달리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런 내 진심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당당히 허락받자. 그래도 우리 엄마 만만치 않을 텐데. 뭐 어때? 자기랑 같이 헤쳐나갈 건데. 나 혼자 있는 자리 아니잖아. 든든한 내 편이 옆에 있을 건데 뭐가 두렵겠어? 우리 한번 부딪혀 보자. 남자친구는 계속 찜찜해하며 망설였지만 제가 그런 남자친구를 설득했습니다. 마냥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것보다 둘이 같이 부딪혀보는 게 낫다고요. 제 말에 어느 순간 남자친구도 결심이 섰는지 알았다고 했고 우리는 그 주 주말에 저와 남자친구는 어머님을 뵈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 남자친구 어머니는 만만치 않은 분이셨어요. 여기는 뭐하러 오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상우 씨 여자친구 김슬기라고 합니다. 저희 결혼 허락받을 겸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뭐? 결혼? 이게 키어이? 너 엄마 말이 우스워? 말 같지도 않아?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 뭐하러 집에까지 데려와? 뭐 대단한 여자친구라고. 아, 엄마, 내가 말했잖아. 난 슬기랑 결혼할 거라고. 내가 이렇게 좋다는데 왜 그래 정말. 인사하러 온 마당에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러게. 누가 인사하러 오래? 누가 반긴다고? 남자친구 엄마는 연신 인상을 쓰며 남자친구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만만치 않겠구나 감이 왔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저를 다 보여드리지 못했으니 반대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우 씨한테 들었어요.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고. 그래도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는데 잠시 말씀 나눌 수 있게 시간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상우 씨한테 제 이야기 듣기만 하셨잖아요. 정작 제가 어떤 사람인지 대화도 안 나눠봤는데 다 가늠할 수 있으시겠어요? 참, 이건 뇌물이에요.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어서 상우 씨랑 같이 골랐어요. 어머니 이런 스타일의 가방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뭐, 가방 고르는 안목은 마음에 든다지만 이런다고 내가 허락할 것 같아? 꼴랑 가방 하나에? 아, 엄마, 그러지 말고. 일단 앉아서 이야기 좀 들어봐. 내 여자친구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기는 무슨. 그래봤자 고졸이지 뭐.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이건 예의가 아니지. 우선 앉아서 좀 이야기 좀 들어봐. 이렇게 엄마 주려고 선물도 사왔는데. 남자친구가 앉으라고 예비시모를 소파에 데리고 가자 못 이기는 척 앉으며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자친구는 그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아니에요. 네가 보잘것없는 애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들이 하도 부탁해서 무슨 소리 하나 한번 기회를 줄까 했지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집어치워라. 난 절대 니들 결혼 허락 못해.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어머니,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이게 언제 봤다고 어머니래? 내가 왜 네 어머니야? 그렇게 부르지 마라.
우리 아들 인생 꼬일라.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일일이 말해줘야 하니? 딱 보면 몰라? 넌 우리 아들을 넘기기에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 네 배경이 얼마나 천하고 부족한지 모르니? 너 고졸이라며. 고졸이면 말 다 했지. 집안도 그저 그럴 거고. 그건 아우 됐어. 다 듣기 싫다. 우리 아들은 너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고 대졸의 직장도 탄탄해. 우리 아들 정도면 너 같은 애가 아니라 더 좋은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근데 하필 네가 들러붙어서 왜 이 난리를 떠냔 말이야? 내 아들 번득한 직장 다니는 애다. 그것도 남들이 부러워한다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능력 좋고 인물 좋은 내 아들이 왜 너랑 결혼해야 하는데? 그것도 고졸에 가진 거 없이 인터넷에서 쇼핑몰 따위나 하는 너를. 엄마, 이런 거 필요 없어. 고작 이깟 명품 가방 하나로 우리 아들을 가지려고? 어림도 없다. 다시 줄 테니까 이거 받고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남자친구 엄마는 명품 가방을 제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저는 제 얼굴에 부딪혀 퉁겨져 떨어진 가방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 얼굴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필 가방에 달린 장식에 제대로 긁혔거든요. 그 모습에 놀란 남자친구는 서둘러 휴지를 가지고 왔고 제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때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남자친구랑 결혼하면 늘 이렇게 시달리겠구나라는 것을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해줘. 나야 자기 엄마야? 뭐? 나 이런 시어머니 감당 못해. 그러니 자기가 선택해. 이 자리에서 난지 엄만지.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어. 하지만 이런 시어머니? 미안하지만 이건 어려워. 자기가 날 사랑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엄마를 포기해줘. 그럼 난 자기랑 결혼할 거야. 하지만 이런 엄마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린 여기서 끝이야. 이 미친 게 감히 어디서 포기하라 말아야?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그따위 막말을 짓거려? 얼른 선택해. 나야 엄마야? 저는 남자친구를 재촉했고 남자친구는 그런 제 눈을 피해 점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엄마를 포기 못하겠구나라는 것을요.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한 저는 그대로 그를 두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많이 사랑한 만큼 뒤따르는 고통은 참 크니까요. 그럴수록 일에 더 매달렸습니다. 남자친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찾아왔지만 제 대답은 오직 같았습니다. 엄마 포기할 자신 있으면 그때 와. 엄마 포기 못하면 나 너랑 절대 결혼 안 해. 내가 설득할게. 조금만 시간 줘. 우리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나한테 거는 기대가 커서 그래. 자기가 그날 많이 화가 났다는 거 알아. 다 이해해. 나라도 많이 화났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꼭 설득할 수 있어. 우리 엄마가 다 받아들이고 자기랑 나랑 결혼 허락할 수 있게 내가 최선을 다할게. 약속해.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자기야, 제발. 나 자기 정말 사랑해. 이대로 못 헤어져. 나 그럼 진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엄마를 포기하라고. 나도 자기 사랑하는 마음 똑같아.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 죽어도 인정 못한다고. 자기랑 결혼하면 앞으로 계속 봐야 하는 얼굴이고 상처되는 말 들어야 하는데 내가 왜? 학벌과 배경만으로 사람 판단하는 시어머니? 내가 싫어. 날 반대하는 이유가 고작 그거라면 나도 싫다고. 내가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도 이 결혼 절대 안 할 거야.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해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건 저 자신입니다. 제가 그런 대우 받으면서 굳이 결혼해야 할 이유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고작 돈과 능력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의 엄마란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멸할 정도로요. 그래서 과감하게 남자친구를 버리기로 결심했고 그 어떠한 연락에도 무응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그 여자가 뻔뻔하게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왔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대체 내 아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애가 다 죽어가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본인 아들한테 물어야지. 뭐?
지금 우리 아들이 어떤 꼴인 줄 너 알기나 해? 허구한 날 방에 틀어박혀서 울어. 툭하면 술 먹고 운다고. 그 잘난 회사도 안 나가고. 너 이제 어쩔 거야? 내 아들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 어떡할 거냐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애는 잘 구슬려서 정리했어야지. 당장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잘 구슬려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헤어지는 마당에 관리까지 해줘야 하냐고. 그딴 말 하려고 날 찾아오다니 참 웃기네. 당신 아들이 누구 때문에 저 지경인데 본인 탓하고 반성해야지. 왜 엄한 데 와서 큰 소리예요? 당신 볼 이유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뭐?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기세 등등하게 굴고 있어? 남자친구 엄마는 저를 때려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고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손을 잡아서 힘껏 밀쳤어요. 어디 감히 또 손을 대려고? 내가 동네 북이야? 당신이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분풀인데? 당신 잘난 아들도 나도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냐고? 그러게. 처음부터 우리 아들은 왜 꼬셔서 이 사단을 만들어 이년아? 네가 내 아들 꼬시지만 않았어도 저렇게 되지 않았어.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제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냐고? 거기다 뭐? 나를 포기하라고? 네가 뭔데 아들하고 내 사이를 갈라놓으려 들어? 우리 아들이 아무리 널 좋아한다고 해도 어림도 없어. 천륜이라는 게 쉽게 끊어질 것 같아? 그래서 헤어지잖아. 당신 같은 못난 사람도 엄마라고 포기 못해서 헤어지잖아. 그러니까 당신 아들 간수 잘해. 툭하면 찾아와서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2번 다시 연락 못하게 하라고. 잘난 척하지 마.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너 같은 거에 목을 매? 워낙 착하고 정이 많아서 그런 것뿐이야. 시간 지나면 금방 잊을 거라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예쁘고 능력 좋은 여자 붙여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네가 잘 구슬려라. 당신 미쳤어? 그걸 왜 나한테 하라고 하냐고.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치게 생겼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이년아. 그러게 언강샘심 누구를 넘봐. 고작 인터넷에서 개옷이나 파는 년이 내가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해. 하필 만나도 이런 걸. 아무리 고졸이어도 직장은 좋아야 할 거 아니야. 개옷 파는 게 뭐야, 남사스럽게. 남자친구 엄마는 사무실에 걸려있는 개옷을 빼내서 집어던지고 찢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손에 들린 옷을 빼앗았고 어서 나가라 밀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뭔데 내 직장에 와서 이래? 당장 나가.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저는 남자친구 엄마를 문 쪽으로 몰아붙이며 내보내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 여자는 계속해서 제게 욕을 해대며 옷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고 남자친구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는 제게 다가와 본인 엄마를 밀치던 제 손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나중내 죽어. 인연이 늙은 나를 그냥 죽이려 드네. 이보세요, 여러분. 얼른 경찰 불러줘요. 나 인연한테 폭행당했어요. 아들, 엄마 죽을 뻔했어. 인연이 글쎄 나를 말 미치고 이 개우 집어던졌다니까? 너 정말 그랬어? 아무리 우리 엄마가 미워도 그렇지 내 엄마야. 하나뿐인 우리 엄마라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준 사람한테 이럴 수 있니? 너 고작 이런 애였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사무실 안에서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옷을 집어던지며 제게 폭언을 퍼부었죠. 오히려 제가 당하면 당했지 덜 당하지 않았거든요.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엄마 편 드는 모습을 통해 아, 이 남자랑 헤어질 결심 하길 참 잘했다 싶더군요. 하늘에 계신 아빠가 이 남자는 절대 아니니 반드시 헤어져야 한다고 절실히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참 처참했지만 확실하게 감정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감정 정리 쉽게 됐어. 까딱하면 그리움에 빠져서 계속 널 잊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방금 싹 잊었어. 그간 너랑 쌓았던 모든 추억까지 말이야. 뭐?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굴어놓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냐고? 그래, 자기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아무리 우리 엄마가 싫고 원망스러워도 자기보다 어른이잖아. 인정하기 싫겠지만 날 낳아준 우리 엄마라고. 이건 날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럼 난 무시 안 당했니? 이딴 더러운 꼴 당하기 전에 진작 헤어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야. 넌 네 엄마라면서 그렇게 몰라? 이 사무실 안에서 네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을지 감이 안 오냐고.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거 인정하겠네. 네가 날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이러면 안 되지. 적어도 네 엄마 말만 믿고 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내가 다 봤어. 네가 사무실에서 우리 엄마 밀치고 나오는 거. 밖에서 우리 엄마한테 하는 소리 다 들었다고. 그러니까. 네 엄마가 하는 소리는 못 들었잖아. 네 엄마가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 이 한심한 놈아. 내가 헤어지는 마당에 충고 한마디만 할게. 되도록 넌 결혼하지 마라. 괜히 결혼해서 남의 집 귀한 딸 잡을 짓 하지 말라고. 굳이 사람을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니? 네 엄마는 말로 숱하게 날 찔러 죽였어. 없는 집에서 태어난 게 내 잘못이야? 고졸인 게 그렇게 죽을 죄냐고. 나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인생 막 살지 않았어. 네가 내 20대를 알아? 내가 어떻게 고생하면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가 아냐고.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판단해? 이깟 개업한다고 나 비웃었지? 잘 들어. 나 당신이 말하는 이 개오파라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더 자세하게 말해줄까? 당신 잘난 아들이 다니다는 그 대기업보다 더 많이 번다고. 뭐? 이게 미쳤나?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뭔데 우리 아들보다 더 잘 벌어. 겨우 개업하는 쇼핑몰 직원 주제. 누가 그래? 내가 여기 직원이라고? 뭐? 아까 사무실에 들어올 때 대표 이름 안 봤나 본데 자세히 봐봐. 대표 이름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제 말에 남자친구 엄마는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슬며시 눈을 굴렸고 사무실 대표 자리에 있는 명패를 확인했습니다. 네가 대표야? 참나. 그래 봤자지. 뭐 겨우 인터넷에 개업한다고 대단하게 잘 버는 척 굴지 마. 너 허언증으로 정신병원에 잡혀 들어가 이년아. 사무실도 작구만. 이게 어디서 기세등등한 척이야? 꼴 같지 않게. 겨우 이 사무실만 보고 날 판단하기는 이르지. 이런 사무실에 여러 군데 있거든? 여긴 본사고. 뭐? 당신 귀한 아들이 다니는 대기업은 얼마죠? 그래봤자 연봉 1억이잖아. 근데 난 얼마인 줄 알아? 3억이야. 3억? 그래. 대략적인 내 연봉은 3억이야. 고졸 출신에 고작 개업팔지만 그걸로 3억 이상 벌고. 어때? 이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여자인 줄 감이 와? 그렇게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며느리 바랬잖아. 눈앞에서 숨은 보석 놓친 기분이 어때? 말도 안 돼. 고작 개업하는 주제에 3억은 무슨? 자기야, 나한테 대표라고 말 안 했잖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쇼핑몰 대표고 억대 연봉이면 진작 말했어야지. 그럼 우리 엄마가 반대할 일도 없잖아. 그걸 꼭 말해야 해? 내가 무슨 오디션 보는 것도 아니고 돈 잘 번다고 자랑해서 결혼했어야 했냐고. 너도 네 엄마랑 똑같아. 그저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잖아. 내 말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냐 이거야. 널 사랑하는데 내 연봉이 그렇게 중요해? 내 능력 내세워서 결혼할 필요가 있냐고. 그저 우리 둘 사이에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물론 이제는 조금의 정도 안 남았지만. 남자친구는 큰 충격을 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자친구의 엄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다고 내가 당신 아들 만나줄 것 같아?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네가 얼마나 상처받고 화났을지 다 이해해. 그래, 인정하마. 네가 이렇게 능력 있는 애라는 거 전혀 몰랐어. 정말 미안해. 고작 고졸 출신에 개업한다고 무시했던 것도 잘못했다. 모두 다 내 잘못이야. 이렇게 사과할게. 네가 원한다면 절대 네 눈에 띄지 않으마. 며느리 없다고 생각할게. 그러니 우리 아들하고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니? 결혼 허락해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만은 버리지 말아다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이런다고 내가 받아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놈이랑 만나야 하는데 그것도 당신을 엄마로 둔 놈을. 그래, 그래. 내가 참 싫겠지. 나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절대 네 눈에 안 띄게 살게. 자신 있어. 엄마 없는 사람하고 결혼했구나라고 깜빡 속을 만큼 일찍 참견 안 하고 나서지 않을게. 혹시라도 살다 보면 술맛이 발 들이밀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 나 진짜 안 그래. 정말이야. 네가 다시 우리 아들 만나서 결혼해준다면 원하는 거 뭐든 한다니까? 각서라도 쓸까? 변호사 통해서 공중받으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저 우리 아들하고 다시 한 번만 만나준다면. 무슨 수작이야? 왜? 내가 연 3억 번다니까 아쉬워? 그래서 이래? 너도 자식 생기면 내 마음 다 이해할 거야. 자식 잘 되기만 바라는 부모 마음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나 때문에 능력 좋은 여자 놓치게 생겼는데 이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니? 우리 아들이 두고두고 날 원망할 텐데 앞으로 내가 미안해서 자식 얼굴을 어떻게 봐?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나 스스로 달게 받을게. 평생 네 앞에서 없는 듯 살면서 아들한테조차 참견 안 할 테니까 다시 우리 아들 받아줘. 그렇게만 해줘. 저를 보며 애원하던 그 표정과 말투, 정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 간사해질 수 있나 싶었죠.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그 어떠한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얄밉게 받아쳤습니다. 아니, 감당하고 살아야죠. 욕심 많은 엄마 때문에 당신 아들이 누굴 놓쳤는지 뼈저리게 느껴야죠. 난 당신 아들하고 결혼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쪽 기준대로라면 나보다 한참 부족하잖아. 겨우 연 1억 버는 게. 세상에 남자는 많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날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듬뿍 사랑받으면서. 그러니 당신은 평생 아들한테 원망 들으면서 오늘을 후회하면 살아요. 그래야 공평하지. 자, 그럼 이만 나가줄래요? 이 정도로 영업방해 했으면 된 것 같은데. 더 이상 내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얼른 사라지라고요. 제 말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은 남자친구. 그리고 끝없이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울고불고 매달리는 남자친구의 엄마.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모든 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줌마를 영업방해로 신고했고 직원들 다 알 정도로 거창하게 파혼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흉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멋진 선택을 응원해줬죠. 그래도 진정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란 듯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거든요. 꼭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친한 친구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아본 적 있나요? 저는 예전에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사연 보냈어요. 혹시라도 제 사연이 돌고 돌아 그들 귀에 들어간다면 참 좋겠네요. 저는 보란 듯이 잘 지내고 있거든요. 물론 충분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지만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셨고 저는 그런 아빠를 도와서 회사에서 근무했죠. 그러다 일로 자주 마주치며 친해진 직원과 서로 호감을 느꼈고 우리는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하셨어요. 그게 정말이야?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다니까. 왜? 아빠가 자기한테 회사 물려주신다는 게 안 믿겨? 아니, 조금 놀라서. 왜 자기한테 안 물려주시고 나한테 물려주시는 거야? 아빠는 여자인 나보다 남자인 자기가 회사를 잇길 바라셔. 보다시피 난 외동딸이니까 물려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잖아. 거기다 자기 능력 좋고 성실한 거 유명하잖아. 충분히 자질 있지 뭐. 자기 괜찮아? 서운할 텐데? 아니야, 하나도 안 서운해. 나도 그다지 회사를 잇고 싶은 생각 없어. 나는 나중에 애 낳으면 집에서 애 돌보면서 남편 내조나 힘쓰고 싶거든. 내 꿈이 현모양처인 거 몰라? 아이, 당연히 알지. 그런데 장인어른 아직 정정하시잖아. 나한테 벌써 물려줘도 괜찮으시대?
괜찮으시대. 더 늙기 전에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편히 쉬고 싶다고 하셨어. 곧 아빠가 자기한테 말씀하시고 제대로 인수인계 하실 거야. 자기 잘할 수 있지? 그럼 잘할 수 있고 말고 내가 아버님 회사 잘 이어서 앞으로 크게 키워내 갈게. 생각지도 못한 회사를 물려받게 된 남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피곤할 정도로 회사에 온 신경을 다 바쳤습니다. 매일 야근은 기본이고 잠을 줄여가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하늘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는 전보다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자네가 우리 회사를 맡길 잘했어. 과찬이십니다, 장인어른. 아직 부족한 게 많은걸요. 자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을 텐데 수고했네. 그렇지만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는 말게. 그러다 자네 쓰러질까 겁나. 예, 장인어른. 제 몸 잘 챙기면서 일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내가 도와줌세. 아빠는 열심히 노력하는 남편을 보며 참 대견스러워 하셨습니다. 일찍 회사 일에 손을 뗐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었겠죠. 아빠의 역할을 남편이 무리 없이 잘 채워나가고 있자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그동안 못다한 휴식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잠깐 회사 일을 도왔죠. 그리고 남편이 온전히 자리를 잡았을 때 회사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임신할 준비를 하며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와 점심을 먹으러 간 음식점에 갔는데 주문 받으러 온 사람의 얼굴이 참 낯익었어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수? 너 지수니? 다영이? 그래, 나야, 김다영.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갑자기 연락도 끊고. 그나저나 너를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니? 대학 시절 단짝처럼 친하게 어울리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가를 만나서 해외로 이민 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죠. 그리고 동창 친구에게 건너들었어요. 무슨 이유 쫓기듯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요. 식사하러 왔다가 친구를 만나니 저는 참 놀랍고 반가웠어요. 그런데 친구는 저를 보고 매우 놀라며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게. 근데 너 여기서 일하는 거야? 일한 지는 얼마 안 됐어. 그렇구나. 그럼 오늘은 가볍게 인사 나눈 걸로 하고 언제 따로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안 그래도 너랑 연락 끊겨서 어떻게 지내나 보고 싶었거든. 연락처 좀 줄 수 있니? 그럼. 친구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황급히 종이와 펜을 꺼내 번호를 적었고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 고마워. 나중에 꼭 연락할게. 그때 만나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 실컷 나누자. 저는 친구가 준 종이를 가방에 넣어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서둘러 주문받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엄마는 그런 친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지수 맞니? 대학 때 너랑 자주 어울리고 우리 집안에서 살다시피 하던? 맞아, 그 지수. 세상에, 못 보던 사이에 몰골이 많이 변했네. 기억하기로는 시집 잘 간 거로 아는데 왜? 사업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고 했잖니. 능력 좋은 사람 만나서 해외로 이민 가고 으리으리한 집에서 산다고. 그랬지. 능력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지수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남편은 어쩌고? 그러게. 나도 그게 조금 의문이야. 이민 가고 나서 몇 달 뒤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거든. 그러다 어느 날 동창 친구가 그러는 거야.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그래? 무슨 일이 있었나? 나도 궁금해 죽겠어. 오랜만에 보는 건데 예전 모습이 하나도 없어서 놀라는 중이고 되게 밝고 예뻤었는데 지금은 뭔가 우울해 보이고 지쳐 보이네? 그렇게 둘이 붙어 다니고 친하게 지냈는데 어쩜 연락 한 통 없이 딱 끊을 수가 있니 그래? 참 너무했다.
네가 얼마나 연락 기다리고 걱정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지수 그렇게 매정한 애 아니야. 분명 나한테 연락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나중에 만나면 한번 들어봐야지. 저는 엄마와 식사하는 내내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일하는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시절 젊고 예뻤던 지수의 모습을요. 착하고 밝은 친구였는데 몇 년이 흐른 지금은 그때와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예쁘고 빛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180도로 달라진 모습이었죠. 뭐랄까 삶에 찌들어 있는 듯한 몰골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집에 돌아오고 나서 한동안 지수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고 우리는 평일 저녁 한 카페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지수야, 여기야.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손님이 많아서 좀 도와주고 오느라 늦었어.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바쁜데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워. 참, 뭐 마실래? 넣으면 같이 시키려고 아직 주문 안 했어. 나는 그냥 아무거나 마실게. 그럼 커피 괜찮아? 너 헤이즐넛 커피 좋아했잖아. 그래. 주문하고 커피가 나오기까지 어색한 시간이 맴돌았습니다. 20대 때 자주 붙어 다니며 친자매처럼 지내던 친구였는데 몇 년의 공백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만들었구나 생각됐어요. 무엇보다 지수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저를 잘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허름하게 입은 자기 옷이 부끄럽다는 듯 매만졌어요. 저는 그런 지수를 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친구한테 들었어. 네가 한국에 들어온 건 아는 친구가 있더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서 무슨 일 있나 걱정 많이 했어. 네 연락 기다리기도 했고. 그래서 어제 거기서 널 딱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지수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더욱 고개를 숙였고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멍하니 있다가 이내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저는 당황해서 앞에 있던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지수는 휴지로 눈물을 훔치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다영아. 갑자기 연락 끊어서 많이 서운했지? 나도 어제 너 만나서 참 기뻤어. 반가웠고. 그런데 연락 끊고 지낸 게 너무 미안해서 차마 반가운 티를 낼 수가 없더라. 이렇게 먼저 연락해준 거 정말 고마워. 얼마 전에 다른 친구한테 들었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며. 결혼식에 가보지도 못하고 축하도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사실 그동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 어떻게든 아이랑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악착같이 일만 하게 되더라고. 뭐? 아이? 나한테 4살 난 아들이 하나 있어. 해외로 이민 가고 나서 몇 달 뒤에 연락이 또 끊겨서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애를 낳은 것도 전혀 몰랐죠. 4살 난 아들이 있는 애엄마라는 사실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에 남편하고 같이 들어온 거지? 아니, 나랑 우리 애만 들어왔어. 뭐? 아니, 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 사람 죽었어. 죽었다고? 해외로 이민 가서 사업하다가 크게 부도가 났고 우린 빚쟁이들한테 쫓기며 지냈어. 그때 뒤늦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남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그만 자살했어. 세상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소식 전해서 참 미안하다.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나한테 진작 연락하지. 그럼 뭐라도 도와줬을 텐데. 그럴까 봐 연락 안 했어. 나 너희 집안에 받은 거 많잖아.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서 어디 비빌 언덕 없던 나를 너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 사정 힘든 거 알고 대신 등록금도 내주시고. 그래서 늘 좋은 소식만 전하고 싶었고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는데 한순간에 사업은 망하고 남편은 그렇게 가버리고 나 혼자 어린 아들 키우며 어렵게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게 뭐 어떻다고. 오히려 더 대단한 거지. 넌 끝까지 아이 포기하지 않고 지킨 거잖아. 넌 내 심정 몰라.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죽고 싶은 심정인지. 그게 무슨... 넌 능력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돈 걱정 없이 자랐잖아. 반면에 난 그렇지 못했어. 부모도 없고 돈도 없었지. 그래서 늘 바랬어. 결혼으로 비로한 내 삶이 달라지기를. 평생 부족함 없이 날 행복하게 해줄 남자라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바닥으로 내쳐줄 줄 상상이나 했겠니? 남편 덕에 남은 생 빛날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도돌이표 되니까 더욱 널 볼 자신이 없더라. 널 보면 초라한 내가 너무 두드러지잖아. 너와 난 사는 세계가 다르니까 더 좌절감만 느낄 것 같아서 연락 안 했어. 아니, 이 꼴이 된 나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거겠지. 지금보다 조금 더 살만해지면 그때 짠하고 나타나고 싶었는데 다 틀렸네. 그랬구나. 미안해. 난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 네 상황과 마음이 어땠을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연락 끊은 너에게 서운하기도 했거든. 그래도 이제는 아니야. 이렇게 만나서 네 이야기 들으니까 네 심정이 어땠을지 헤아려져. 그래서 집은 어디니? 어디긴 어디야. 대학 때 살던 동네지. 거기는 아직도 집값이 싸거든. 애는? 어린이집에. 어린 아들 떼어놓고 일하느라 마음 쓰이겠네. 그 음식점에서만 일하는 거야? 아니, 음식점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애 재우고 밤이나 새벽에 알바해. 새벽에? 응. 애 키우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지. 그래도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 입히는 거 하나 좋은 걸로 해주려면 열심히 벌어야 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탈라면 어쩌려고. 매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가끔 알바식으로 하는 거야. 대리운전도 하고 술집 주방일도 하고 일당식으로 하는 거지 뭐. 아무튼 이런 만남을 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갑다. 나도 네 생각 많이 했어. 정말 보고 싶었고. 넌 여전히 잘 지내는 것 같네? 그때처럼 피부도 곱고. 좋아 보인다. 애써 밝게 웃는 지수의 얼굴을 보고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더군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저와 지수는 울고 웃으며 그동안 못나는 이야기까지 더해서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힘든 상황에 있는 지수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슬쩍 친구를 부탁했죠. 자기, 내가 얼마 전에 만났다는 친구 기억나? 그 지수라는 친구였나? 갑자기 연락 끊겼다가 최근에 만났다던? 맞아. 당연히 기억나지. 자기가 되게 좋아했잖아. 보고 싶었던 친구 다시 만났다고. 그렇지. 근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 왜? 친구가 많이 힘들어해. 삶이 참 고단해 보이고 내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부탁할 때가 당신밖에 없네? 부탁? 지수,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면 안 될까? 지수 혼자 어린 아들 키우면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무리하면서 일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식당이나 대리운전하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더 소득도 많고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 퇴직금도 있고. 아, 당신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뭐든 좋아. 무리해서 좋은 자리 달라고 억지 부리는 거 아니야. 그냥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자리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될까?
내 친구 일 못하고 책임감 없는 애 아니야. 나보다 더 공부 잘했고 얼마나 똑소리 나는데. 참, 영어도 잘해. 해외로 이민 가서 살았거든. 뭐 그전부터 영어 잘했지만. 그래? 알겠어. 적당히 자리 하나 있나 한번 찾아볼게. 정말? 고마워, 자기야. 역시 우리 자기는 이렇게 착하고 자상하다니까? 지수가 많이 고마워할 거야. 그래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거고, 믿고 일 맡겨도 되는 애야. 내가 보증할게. 당연히 그렇겠지. 누구 친구인데. 내가 알아보고 바로 알려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친구를 위해 회사에 자리 하나를 부탁했고, 남편은 흔쾌히 제 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다영아, 나 모레부터 출근하기로 했어. 남편한테 들었어. 취직한 거 축하해. 네가 남편한테 부탁한 거지? 어? 내가 괜한 짓 한 거니? 나는 그냥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었어. 넌 나한테 소중한 친구니까. 그리고 우리 남편 회사는 수시로 직원 뽑는 곳이라 무리해서 취직시킨 건 아니야. 혹시라도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부담 안 가져. 내 코가 석자인데 부담은 사치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죽어라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벌 기회인데 놓치면 안 되지. 우리 아들 잘 키우려면. 그래서 말인데 고마워 다영아. 나라면 아무리 처지가 짠해도 서운한 마음 풀기 쉽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 자리까지 마련해주고 고마워서 어쩌니? 친구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위로해줬죠. 그리고 출근할 때 입을 옷과 가방, 구두를 사서 선물해주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는 남편의 비서로 취직했어요. 마침 비서가 공석이기도 했고 친구의 영어 실력도 나쁘지 않으니 채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친구의 첫 출근을 응원해줬죠. 그리고 그 이후 친구와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집에도 자주 초대했고 자연스럽게 남편과 함께 시간도 보냈죠. 그렇게 2달이 흘렀을까요?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야근은 잦아졌습니다. 도통 얼굴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또 야근이야? 자기 얼굴 제대로 본 게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날 지경이야. 오늘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미안해.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발표가 코앞이라 정신이 없다. 이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면 그동안 못한 거 다 하면서 자기랑 시간 보낼게. 응, 알겠어. 그나저나 힘들어서 어떡해? 난 자기가 무리해서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걱정이야. 걱정 마. 나 그렇게 약골 아니야? 알겠어. 참, 지수는? 지수도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있어. 지수 너무 늦게까지 일하는 거 아니야? 아들 걱정할 텐데. 일이 많아서 당분간 돌봄 아주머니 구했대. 안 그래도 나도 미안해 죽겠어. 일찍 퇴근도 못 시키고. 이번 일만 마무리하면 지수 씨 포상휴가 주려고. 당신 말대로 일 참 잘해. 뭐든 열심히 하려는 열정이 참 보기 좋다랄까? 그래? 다행이네. 참, 저녁은 먹었어? 출출하면 야식이라도 좀 만들어서 가져갈까? 아니야, 자기 힘들게 뭐하러. 야식이나 시켜서 야근하는 직원들 좀 먹이려고. 자기야, 나 다시 회의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새벽에 들어가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일 때문에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거나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어떤 날은 밤을 꼴딱 새우고 아침에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가기도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걱정됐고 뭐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겸사겸사 직원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다영이도 보려고요. 깜짝 이벤트 하려고 연락도 없이 회사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편과 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남편과 다영이가 보였습니다. 최종 서류는 이걸로 검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수고 많이 했어. 그나저나 많이 힘들지? 어휴, 이 어깨 뭉친 것 좀 봐. 아, 제가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요. 서준 씨가 더 힘들지.
복도에 다영이가 건넨 서류를 살펴보던 남편은 다영이를 보며 정답게 웃더니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그러자 다영이는 남편의 손을 잡아서 말리더니 되려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 주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이 언제 저렇게 친해졌지? 라고요. 깜짝 이벤트로 간식을 가지고 왔다고 부르고 싶었는데 둘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웃고 떠들면서 걸어가는데 도저히 부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상하게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다고나 할까요? 그 순간 제 뒤에 있던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사모님, 여긴 무슨 일이세요? 아, 사장님 보러 오셨어요? 마침 저기 계시네요. 사장님! 직원의 부름에 남편과 다영이가 뒤를 돌아봤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자기, 무슨 일이야? 말도 없이. 아, 그냥 응원할 겸 간식 좀 싸왔어. 아이고, 괜찮다니까 힘들게 뭐하러. 하나도 안 힘들어. 이거 뭐 손도 많이 안 가는데. 이거 직원분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 알겠어, 고마워. 맛있게 잘 먹을게. 고마워, 지수야. 잘 먹을게.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직 일이 다 마무리 안 돼서 조금도 있다가 퇴근해야 할 것 같은데. 자기 혼자 갈 수 있겠어? 아니면 내 방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싶은데 언제 끝날지 몰라서. 아니야,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말고 일 봐. 그럼 먼저 가볼게. 저는 남편과 다영이에게 인사를 건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머릿속에서 남편과 다영이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더군요. 둘이 언제 그렇게 가까워졌나 싶으면서 이상한 질투감에 기분이 썩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써 일하다 보니 친해졌겠지. 사적으로 같이 만난 시간도 많으니 그런 거겠지 생각하며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집안일하며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데 동창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지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맞다. 지수 걔 남자 생겼나 보더라. 맞지? 누구 만나는 거. 뭐? 남자? 에이, 아니야. 남자는 무슨 일하랴, 애 키우랴 바쁜데. 아닌데, 남자 생긴 것 같던데. 그럴 리가. 그렇다면 나한테 얘기했겠지. 난 들은 게 전혀 없는데? 아니야, 지수 SNS 보니까 괜찮은 남자 만나고 있던 것 같던데? 심지어 돈 많은 남자. SNS? 아, 맞다. 넌 SNS 안 하지? 그러게 진작 하라니까. 지난달부터 지수 SNS 난리도 아니야. 막 가방이며 구두며 선물 받은 사진 올리고 호텔이나 분위기 좋은 바에서 데이트하는 사진도 막 올렸는데 남자 얼굴은 안 나왔지만 그래서 겸사겸사 전화했어. 누구 만나는지 궁금해서. 근데 네가 모르면 어떡해. 뭐? 정말? 저는 친구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당황스러워하자 친구가 대신 지수의 SNS를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살펴보니 정말 친구의 말처럼 사진 속에서 온갖 선물과 분위기 좋은 여러 장소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참 이상한 건 전혀 얼굴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깨나 팔이 걸쳐져 찍혀 있는 사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왠지 그게 우리 남편과 비슷하다고 생각됐죠. 그래서 애써 아닐 거라고 내가 별 오해를 다한다고 치부하며 심란해하던 그때 지수에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오늘 급한 미팅이 잡혔어. 회사도 늦어질 것 같아서 서준 씨 집에 못 들어갈 거야. 일 때문에 바빠서 내가 대신 문자 보내. 지금도 계속 회의 중에 있거든. 서준 씨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잘해. 나중에 또 연락할게, 다영아. 이 문자 한 통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내일 남편이 갈아입을 속옷과 옷을 챙겨주는 것을 빌미로 정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남편은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열심히 회의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지수를 몰래 불러내어 옷을 건넸습니다. 이거 내일 남편이 갈아입을 옷 좀 챙겨왔어. 찝찝할 것 같아서. 어머 뭐하러 힘들게. 힘들기는 아내가 남편 내조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게 뭐가 힘들다고. 하긴 그렇네. 아무튼 알겠어. 내가 잘 전해줄게. 부탁할게. 지수는 웃으며 회의실로 들어갔고 저는 뒤돌아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두 눈으로 일하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도 이상하게 찜찜했어요. 그래서 석연찮은 기분으로 차까지 걸어가서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처 전해주지 못한 남편 보약이 있더라고요. 얼른 다시 챙겨서 회사로 들어갔지만 회의실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회사 직원이 지나가길래 남편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요. 사장님이요. 사장실에 계실걸요? 아까 회의 끝나서 올라가셨어요. 직원의 말을 듣고 저는 곧바로 사장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안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지수가 가져다 준 속옷. 뭐야? 언제 왔어? 아까 자기 회의할 때. 아, 그래? 잘 됐네. 안 그래도 찝찝했는데. 뭐야? 지금 다영이가 가져다 준 속옷을 입겠다는 거야? 그것도 내 남자 속옷을? 그럼 어떻게 찝찝한데? 자기야, 이런 거로 질투하지 마. 그냥 속옷일 뿐이잖아. 아, 그래도 싫어. 그러니까 입지 마. 그거 말고 이거 입어. 이거 뭐야? 자기 속옷 내가 새로 샀어. 내가 좋아하는 취향으로다가. 오, 정말? 어때? 내가 사온 속옷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아? 당연하지. 누구 한몫인데. 어떻게 한번 보여줘?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뭐?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이 덜덜 떨리더니 순간적으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과 친구의 대화 내용은 누가 들어도 불륜관계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발걸음을 돌렸지만 이내 멈추어 섰습니다. 믿었던 사람 둘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하니 견딜 수 없을 만큼 자괴감이 밀려왔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저 둘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돌려 사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동시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침 둘이 뜨겁게 입맞춤을 하고 있더군요. 제 등장에 남편과 친구는 서둘러 떨어져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요. 약 챙겨주러 왔다가 불륜 사진만 얻어가네? 아니야. 불륜이라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기는 뭐가 아닌데? 나 둘이 나눈 대화 다 들었어. 서로 자기라고 칭하고 입 맞추는 것까지 다 본 마당에 뭐가 아닌데? 그거는 됐어. 변명하지 마. 어차피 이렇게 들킨 거 그냥 사실대로 말하자.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거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아주 당당하다. 언제부터니? 둘이 나 몰래 언제부터 이랬어?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네 친구 아니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소중한 친구 도와주려고 남편 회사에 취직까지 시킨 날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어? 취직시켜준 게 뭐 대수라고? 내가 너한테 빌빌 기어야 하니? 이래서 꼴 보기 싫었어. 넌 모르지? 네가 얼마나 재수없는지. 뭐? 저는 이날 생전 처음 보는 지수의 표정을 봤습니다. 늘 밝게 웃어주고 착한 얼굴로 저를 대했던 친구였는데 그 모습은 싹 사라지고 경멸과 멸시가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하는 년. 널 볼 때마다 짜증나서 미칠 것 같았어. 내 인생은 시궁창인데 왜 넌 그렇게 행복한 건데? 난 남편 잃고 쫄딱 망해서 애랑 궁상맞게 살고 있는데 넌 왜 잘 살아? 왜 내가 누리지 못하는 삶을 넌 항상 누리고 사는 거냐고. 그래서 네가 싫었어. 널 보면 내가 얼마나 밑바닥인지 절실히 느껴졌으니까. 그래서 연락 끊었던 거니? 진짜 이유가 그거였어? 그래! 그게 진짜 이유야.
그럼 대학 때 나랑 함께했던 시간은 뭐야? 살아남기 위한 발악. 가난한 내 20대가 네가 필요했어. 그 덕분에 돈 많은 남자랑 결혼도 할 수 있었지. 결국 죽어버렸지만. 너 이런 애였니? 고작 돈 때문에 날 이용한 거야? 그것도 모르고 난 등신같이. 날 너무 원망하지는 마. 그래도 네가 나름대로 나한테 쓰임이 되었잖아? 부모 덕에 호강하며 살아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네가 내 인생을 도왔어. 그걸로 위안 삼아. 부모 빼면 너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잖아? 정치수. 왜? 내가 네 남편 뺐으니까 기분 더럽니? 난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 부모 잘 만났으면 됐지. 남편까지 잘 만나려고? 욕심이 과하네. 안타깝지만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고 한순간 끝나는 불장난 아니야. 나도 부자 남자 좀 만나보자. 이왕이면 네가 차지하고 있는 사모님 자리도 내가 갖고. 뭐? 너란 애 정말 최악이구나. 지수는 당당한 표정으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남편과 불륜관계라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동안 제가 알던 지수가 다 거짓이었다는 것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날을 되새기며 실수하듯 웃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황급히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자기야. 사랑은 무슨 그냥 바람이야. 나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자기뿐이야. 나한테 진정한 여자는 당신 한 사람뿐이라고. 자기야, 내 마음 알지?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 친구랑 불륜 저질러 놓고 사랑을 말하고 싶니? 남자한테 사랑하고 호기심은 달라. 나한테 진정한 사랑은 자기고 쟤는 단지 심실풀이 땅콩에 불과하다고. 제가 하도 꼬셔서 호기심에 장단 좀 맞춰준 것뿐이야. 적당히 가지고 놀다가 때 되면 정리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남편은 안 되겠는지 아예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잔뜩 성질난 표정으로 다가와서 제 손을 잡고 애원하는 남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랑한다며. 쟤보다 날 더 많이 사랑한다고 했잖아. 질릴 대로 질려서 내가 더 새롭고 좋다며. 조용히 안 해?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짓거려. 넌 그냥 나한테 단순히 호기심이었을 뿐이야. 장난감이었다고. 뭐? 남편과 친구는 한순간에 서로를 노려보며 싸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서로 언성 높여 싸우는 걸 멈추고 저를 쳐다봤죠. 사랑이라. 고작 이렇게 무너지는 사랑인 줄도 모르고 네 전부를 걸려고 했니? 안타깝지만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배신하는 건 일도 아니야. 날 배신하고 너랑 불륜 저지른 사람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면 안 되지. 한심하게.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알려줄까? 저 사람이 너한테 사준 목걸이, 가방, 구두, 반지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것 같니? 누구 주머니긴. 수작 부리지 마.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그거 다 나하고 우리 아빠 돈이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동아줄이라고 잡은 남자 바지 사장이라고. 바지 사장? 웃기지 마. 물려받은 회사잖아. 현재는 이 사람이 대표고. 당신 말해봐. 저번에 나한테 그랬잖아. 이 회사 장인한테 물려받아서 이제 당신 거라고. 그렇지 않아. 그건 그냥 사탕 발림이었을 거야. 남자가 여자 꼬시려면 무슨 말이든 한다잖아? 그런 거일 뿐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바지 사장일 리 없다고. 그럼 보여줄까? 이 회사가 누구 거인지. 이래서 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 거야. 이 회사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알아? 바로 아빠랑 나야. 회사는 남편이 물려받아 운영해도 고삐는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저 사람한테 주식 하나도 안 물려주셨어. 고로 언제든지 저 인간은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소리야. 이제 이해됐니? 네가 썩은 동아줄을 쥐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비로한 네 인생 다시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 어쩌니 제대로 헛다리 짚었는데 이래서 죄 짓고 못 사는 거야. 앞으로 마음 단단히 먹어. 힘과 돈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얼마나 짓누를 수 있는지 보여줄 테니까. 저는 그 둘을 남겨두고 나가려 몸을 돌렸어요. 순간 남편이 그런 제 앞을 막아서며 애원했습니다. 자기야, 그냥 이렇게 가면 어떡해? 그러면 여기서 죽여줘? 뭐? 넌 기다려. 재촉하지 않아도 곧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려 줄 테니까. 이혼 서류 보낼 때까지 나랑 아빠 눈앞에 뛰지 말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게 좋을 거야.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남편을 지나쳐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친구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악을 써댔고 남편은 계속 제 뒷꽁무니를 쫓아오며 뭐라고 떠들었지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런저런 생각 정리를 마친 후 친정 아빠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역시 저처럼 큰 배신감과 충격으로 분노하셨고 황급히 회사로 쳐들어가 남편을 내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남편을 내치고 아빠가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서 엄청난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되었어요. 세상 천지 믿을 놈 하나 없다고. 내가 지를 얼마나 믿었는데. 감히 내 회사 돈으로 몰래 장난을 쳐? 이 자식을 그냥. 아빠는 회사 자금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를 살펴보시다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셨고 자세히 파헤쳐 보니 돈이 몰래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저와 아빠 몰래 회사 돈을 조금씩 횡령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친구였던 그 계집애와 말이죠. 그 돈으로 둘이 놀러 다니고 비싼 선물 사주고 흥청망청 썼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업무 횡령죄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끝에 친구도 횡령 공모죄로 잡혀갔어요. 아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으로 고소까지 하셨습니다. 둘의 찬란했던 사랑은 한순간의 불장난으로 마무리되었고 서로 울고불고 난리치며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죠.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산 정이 있는데 장인어른께 잘 말씀드려서 고소만 조금 취하해주면 안 될까? 나 어차피 징역형인 거 뻔한데 너무 가혹하잖아. 다영아,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회사 돈 빼돌린 건 다 저 인간이 한 짓이라고. 난 그저 조금만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야. 네 말대로 나 벌 받았나 봐. 날 도와준 네 마음을 이렇게 갚아서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없이 우리 아들 혼자 어떻게 지내라고.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소용없어. 그러게 왜 그랬니? 하지 말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불륜의 횡령,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 이 정도로 벌써 쫄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이것보다 더 할 테니까. 내가 말했지? 내가 어떻게 짓누르는지 보여주겠다고. 아빠랑 난 너희 인생 망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감옥에서 잘 살아남길 바라.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저는 계속해서 그들을 산산조각 냈어요. 예정대로 횡령죄가 적용되어 감옥에 갔고 출소한 이후에도 회사에서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갚기 위해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예전의 삶을 되찾았어요. 아빠는 다시 회사로 복귀하셨고 저는 그런 아빠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준비하는 중이에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 회사를 제가 잘 이어나가 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